네, 힘드시죠? 네.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는 게 사실 앉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방학 때 아이들 9시부터 10시까지 그 나이트 텐을 진행하는데요. 올해 고3 아이들은 좀 되게 적극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아침에 자기네들이 이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나오고 싶은데 9시까지 어디 가 있을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아이들이 진짜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번 수능이 가차 체페라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일 잘 보내면 이제 미적분 기준으로 92점에다가 88점이 여러 명 있어요. 네, 근데 84점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7시, 8시, 7시인가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도저히 못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번호를 알려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것들이 지난 겨울에 서울 때도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들끼리 마음 맞는 애들끼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앉아있는 게 사실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앉아있던 버릇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 윈터도 있고 지식사도 있긴 한데 사실 저희는 선생님들이 계속 감독을 하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계속 감독하고 왔다 안 왔다를 이제 다 어머니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행하는데 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나타낸 거는 뭐 수능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뭐 이건 참고사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공통이면 수원하고 수투인데요. 문항은 11문항 11문항 똑같이 나옵니다. 11문항 11문항 똑같이 나오고 공통 다 맞으면 76점입니다. 76점. 그래서 선택 과목이 74점인가 그렇고요. 뭐 확률하고 미적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기하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기하는 10,000명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험생 중에 10,000명이. 그래서 그 사설 모의고사도 기하는 안 만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학 때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을 해요. 네.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여름방학 때 실전 모의고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가 탐구 보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학이 10시 40분에 진행이 됩니다. 10시 40분. 그래서 저희가 이 앞타임에 탐구는 2과목이어서 60분이어서 이 수능 시간에 맞춰서 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어요. OMR 카드 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마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11월 달 이제 9월 지나고 나서는 아이들한테 그 시간대는 수학을 계속 머리에 넣으라고 얘기해서 수학 시간표가 11시였는데 제가 10시에 불러다 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좀 이제 심호흡 좀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계속 진행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매번 나오는데 틀리는 과목들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서 뭐 얘는 제가 미적분을 예를 넣긴 했지만 뭐 수원이든 공통이든 이제 확통이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 약점 체크는 언제 진행하냐면 사실 9월달 여름방학 때 전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킬러는 다 틀려도 돼요. 요번에 88점 맞은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딱 3문항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이 미적분이 87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88이에요. 88. 그리고 확통은 91점이라고 했는데 92점입니다. 2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 저희 실장님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확통이 그러면 더 잘해야 되네 라는 게 아니라 미적분 보는 아이랑 기하 보는 아이들이랑 확통 보는 아이들이랑 통계를 내서 점수를 자른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확통 1등급이 들어간 아이들이 92점을 맞아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는 뭐 학교마다 그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확통 이제 문과가 더 많은데 무조건 선택자가 확통 선택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많냐 물어보니까는 아이들이 확통을 92점씩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확통을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등을 맞으면. 근데 미적은 하나 틀려도 되니까는 아이들이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60%까지 가서 아예 그 100명 중에 미적 선택하는 애들이 한 90명 정도이고요. 10명 정도가 확통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능 분석을 매번 진행합니다. 올해 수능하고요. 이제 작년 수능이고 제가 그 6평하고 9평에서 나온 문제들만 추린 거예요. 나온 문제들. 그래서 9평 정도 딱 보면요. 1번에 어떤 문항, 어떤 단원, 2번에 어떤 단원이 나올지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모의고사 본 거라든지 그 약점 체크로 아이들한테 계속 돌리는 겁니다. 계속. 킬러까지 이제 아이들은 뭐 킬러 틀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계속 돌려요. 그래야지만 뭐 실수를 해도 되니까 문제가 처음에 지수로 되어 있고요. 수능 보면은 수학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제가 그냥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진행되고요. 수능이고요. 9평,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진행한다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문해수가. 그리고 4번에 거의 똑같아요. 작년 수능이랑 올해 수능 6평이랑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맞으면 10점이에요. 여기까지만 10점. 그럼 이제 5번에 보면 프라임 1, 프라임 1, 프라임 1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문제 주어집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3점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계산. 작년부터 이게 작년에 처음 등장했거든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얘네들이 계속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이제 작년 수능, 올해 이제 6평 수능, 얘 수능 이렇게 쭉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8번 얘하고 수능 다 비슷해요. 단어는 말만 좀 다른 겁니다. 접할 때 접선 이렇게. 그리고 10월 모의고사 보면은 이게 이제 9평인데요. A, B, B, C가 얘 넓이 8, A, B, A, C가 같다고 됐고 넓이 8, A 곱하기 5B, A 곱하기 T 똑같아요. 문제가. 그러니까는 9평이면 수능 이제 10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들 모의고사 볼 때 얘를 집중적으로 이제 넣는 겁니다. 나올 건 이제 뻔하니까. 안 나오면 좋은 거고 나오면 더 좋은 거겠지만 그래서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의고사하고 아이들 약점 체크할 때 3학년 때 그 준비해 주는 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왜냐면 제가 그 졸업생 애들이 이제 그 텔레그램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제가 거기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킨 뜬 거라든지 교재를 사지 못하니까 사서 거기다 올려놔요. 그럼 제가 아이들이 이 교재도 풀어야 되냐 무슨 N제도 풀어야 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네는 그거 다 언제 푸냐. 그리고 필요 없는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가려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걸 싹 다 다운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문제를 하나하나 다 봅니다. 봐서 그래 이거 넣어. 그래 또 이거 넣어. 이건들 지난번보다 이게 좀 어렵네? 또 넣어. 해서 계속 돌려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교재에 안 나온 문제를 안 푼 적이 없어요. 현 누구 누구 하면서 애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0월 이후에는 아이들이 사탐이라든지 국어라든지 그런 모의고사들 사요. 근데 모의고사 3회분이 4회분이 5만 원, 4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수학도 사야 되냐 물어보면 사지 말라고. EBS 어떻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니네 왜 암암리 다 풀었다. 내가 넣어서. 그러면 그걸 제가 또 해서 좋은 문제도 있고 나쁜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종합을 해서 하나의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계속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너무나 재밌던 게 수능 11번인데요. 수능 11번인데 9평이에요. 똑같이 11번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냥 속도와 가속도가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기억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기억의 위치가 3분의 13. 여기 t는 1일 때 위치가 3. k는 3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얘 움직인 거리가 3. 얘 움직인 거리가 4.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11번에서 14번까지 푸는데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왜냐면 뒤에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문제를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해주는 거죠. 똑같이 반응을 놓고서. 그러니까 여기 전에는 2차였는데 저는 3차라고 해서 위치, 운동 방향, 거리 이거 되는 것들을 각종 문제집이라든지 옛날 그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90년대 이 문제를 계속 검색을 해요. 계속 검색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전에 거를 이게 답이 똑같은지도 확인해 봤어요. 답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매번 주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거 풀었을 때도 풀었을 때도 맞았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풀었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맨 끝에 총평이 있는데 그건 제가 EBS에서 교육청 거기서 한 거라 평가원에서 한 거라 제가 그대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EBS 교재 연계 50%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풀이를 안 봐요. 풀이가 너무 길어서 그럼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잘하려면 3학년 때 모여서 잘 나오려면 숙제 반드시 오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할 것도 많다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한 과목별로 한 50문제 정도 줘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지금 저 중간고사 3학년 이렇게 있다면 중간고사 대비견 하니까는 조금 너무 많다. 그럼 줄여줘요. 그러니까는 기사 보셨죠? 만점자가 5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역이 되는 얘는 학교 생활하면서 가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정시까지 다 발표나면 아이들이 이제 합격하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 저는 이제 반수한다는 애들도 있고 재수한다는 애들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수학이 너무 잘 나왔는데 다른 과목이 좀 안 돼서 재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너 작년에 올해 몇 점 맞았으면 너 그 이상을 하자면 검수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요 해년마다 트렌드가 바뀌어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왔다면 처음으로 기억력이 나왔는데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니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 약대관 애가 96점 맞아서 이제 갔는데 그 아이가 작년 거는 풀었다 왔는데 선생님 걔는 60분 만에 미적분까지 다 푸는거든요. 70분까지 70분에서 딱 왔더니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냐? 완전 트렌드가 다른데요. 그래서 못 풀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게 매번 바뀌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비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시그마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면 얘가 나와요. 그리고 13번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아이들이 14번도 이제 많이 틀리는 과목 단어 중에 하나인데 도형입니다. 그러면 14번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거 6평에도 이렇게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저희가 2025년 수능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6평에서 나온다고 얘기했고 작년 수능에 나왔고 올해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애들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용해야 될 법칙은 거기에 제가 EBS에서 보니까는 사인 법칙이 성질하고 코사인 법칙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각각 구한다. 그래서 개념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엄청 틀립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 진행해줘요.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계속 진행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진행하고 답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하면서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 봐줘야 된다. 이런 기호가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순수 쓰지 않아도 이 기호의 의미를 보고 이 도형에다가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15번 이렇게 등장하고요. 극값을 가질 때.
16번의 수학적 기능법인데 뭐 보면 뭐 거의 똑같아요. A1이 이럴 때 뭐 구하라, A3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15번까지 다 맞으면 이제 54점, 55점 이렇게 됩니다. 50번째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 하고 뭐 여기 16번, 17번은 틀릴 수가 없어요. 진행하고 제가 이거 올해 수능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이 수능에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건 교과서를 찾아보니까 교과서에 얘가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선 교과서 충실했으면 뭐 맞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얘 놨고요. 그 다음에 얘 19번 부등식 문제, 얘 부등식 문제. 그러면 이런 부등식 문제가 이 19번 단원에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으로 계속 돌립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요게 네모칸 놓기가 이렇게 등장한다면 수능에 이제 구평에 이렇게 네모칸 놓기가 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계속 이게 네모칸 놓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이게 나올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계속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얘 정답률이 이제부터 이제 요거 틀린 애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2.4%예요. 네. 2.4%.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요걸 이게 왜 2.4%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보면은 유평에 요렇게 모양이 이게 똑같게 등장을 해요.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계속 푸는 거예요. 네. 문제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의미 뭐냐 하면서 뭐 엔제라든지 다른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애들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번에 이제 도형 3.3%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 구평에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해요. 지수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원래는 얘가 22번이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서 뭐 어디 10가정에서 뭘 구하여라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인데도 맞추려고 다 분리해나가면 써요. 이건 한 5분 정도 시간 주어도 된다. 맞히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했는데 9평이 얘가 딱 나오는 거예요. 6평에도 이상한데 조짐이.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모의고사 보면은 학교에 모의고사 보면 78, 80 이게 막 맞아왔는데 학원에서 보는 거는 막 60, 50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얘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다 또 하나 집어넣고 그거 나올 것 같으니까 몇 번에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는 좀 난이도가 좀 쉬워야 되는 난이도에다 조금 어려운 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4점짜리인데도 얘는 좀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어서 3점에다 막 집어넣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률이 3.3%면요 이거 읽힌 거 봐야 되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4%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하고 로우가 등장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뭐 기울기가 여기 2라고 되어 있고 그 전에는 y는 x축, y는 x축 이런 걸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나오면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냥 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뭐 미적분인데요. 미적분은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습니다. 적분하라, 이거 뭐 극한고야라. 그리고 얘도 극한, 뭐 암시적으로 다 주어집니다. 뭐, 등호가 있는 거랑 여기서 등호가 없는 부등호인데 얘 요놈이랑 갖다 놓고서 풀면 돼요. 어차피 저희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수능이고 작년 수능 6평, 9평 나왔습니다. 이 미적분하고 선택과목 확통은요 전범위가 9월이에요. 전범위가. 그래서 선생님 저 3월 모의고사에 88점 맞았는데요. 그러면 5월 모의고사 보면 84점, 6월 모의고사 보면 80점 내려가는 이유가 계속 선택 과목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6월 모의고사까지는 공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공통. 22문항. 22문항인데 거기서 그냥 2문항 정도 많이 틀려야 2문항이 틀리고 확통 선택자는 확통 다 맞고 미적 선택자는 뭐 2문제 정도 틀려도. 그러니까 요번에 아이들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전 그래서 보면은 등컷이 높은 이유는 그 3문제 이외에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좀 어려워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숙제라든지 모의고사 할 때 글씨 잘 써라 얘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쓴 식에서 찾아내지 못한다 그런 잔소리를 진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적분 28번이 킬러인데 얘네들이 이제 7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합니다. 28번은 아이들이 매번 너무 어려워가지고 손도 대지 않았는데 28번은 애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29번을 보면 정답률이 18.4%인데 이거 처음에 수능이 나왔을 때요. 이 정답률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는 구평도 계속 나오고 수능에도 이렇게 등장하고. 네. 그래서 작년에 부등식을 나와가지고 여기도 부등식 나와서 자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부등식 같은 걸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네.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라고 하고 이 30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30번에 그 EBS에서 보니까 이 도형을 그리라고 얘기를 해서 뭐 풀으라고 했는데 좀 많이 어려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30%예요. 그럼 아까 3%때 2개 틀렸다면 이 아이들이 저게 들어 1등급이 되는 거죠. 네. 이제 확통을 지금 진행해보면요. 확통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중복을 하라가요, 중복을 하라가요, 뭐 이게 진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부 확률 나온다고 25년 수능에 나온다고 했고 구평에도 나온다고 얘기했고 얘도 수능에도 버젓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임의에 2개 뽑아서 통계 확률 또 이게 확률 임의에 2개 뽑아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계속 뭔가가 주어져요. 얘네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가겠다라고. 그리고 뭐 25년 수능에 뭐 추정 나왔고요. 예, 추정 나왔고 얘 95%인데 99% 유평에 95% 주어졌고요. 네. 이거는 그거예요. 저희 뭐 이렇게 통계 조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대통령 이제 출구조사 같은 거 할 때 많은 사람들 못하니까는 몇 명의 집단만 뽑아낼 겁니다. 10명이면 10명 뽑아서 이걸 가지고 신뢰 구간 몇 %, 신뢰 구간 몇 %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많이 조사할수록 이 신뢰 구간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99%는 거의 100%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면 아마 뉴스에서는 아마 다 95%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형 변수, 이렇게 27번 나온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수능, 요놈, 유평, 다 비슷하게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하는 이유는 모의고사 보고 하면은 3월 모의고사 보고 5월 모의고사 보면 아이들한테 3월 모의고사 설명을 하고요. 그 3월 모의고사에 대한 그 유사 문제들을 또 뽑아서 줘요. 찾아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는 너희들이 하는 거지. 내가 진짜 니네들한테 사기치는 것처럼 설명을 할 때 다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주는데 뭐야 엄청 쉽네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집에 가서 딱 해보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제 여러분 니네들 직접 해봐야 된다고 해서 그 유사 문제를 또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시험 모의고사도 이렇게 등장해요. 말만 다른 것 뿐이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몇 번 했을 때 뭐 3 계산하라고 주어집니다. 뭐 정답률 18.7% 뭐 엄청 많이 틀린 거죠.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나온다고 주어져요. 마지막으로 30번인데요. 1.5%예요. 그러면 확통이 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텐데요. 사실 이제 확통 선택자하고 미적분 선택자를 나눠서 등급을 나누는 형태가 있었어요. 문과하고 이과. 그럴 때는 이과 아이들은 1등급 컷이요 92점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과 애들은 더 많이 배운대요. 그리고 이과일 때 1등 컷이 만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통 선천대 애들, 문과 애들은 그 전에 문과 애들은 1등급 컷이 80점을만 넘으면 1등 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상태고, 그리고 나서 문제는 이 확통 선택자 중에서도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요. 좀 한다는 애들도 미적분 선택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계속 애들한테 반복적으로 좀 나눠줘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좀 잘해서 문제를 잘 읽고야 되는데, 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아이들 정답률이 이제 뭐 유치해 보면 1.5%면 웬만한 아이들은 도전은 안 해. 이거 틀리고 딴 걸 하지. 네. 그리고 역대급 이렇게 보면은 작년 수능에 86 정도 나왔으니까 3개 정도 틀려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선 얘를 안 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엄청 귀찮아요. 2 이상 6 이하라 그랬으니까 얘 4 또는 6이라 했으니까 4가 되는 경우는 쫙 구하고 2가 되는 경우는 쫙 구하고 1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경우가 엄청나요. 그거를 아이들이 순수 나눠서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통 잘하는 애들은 8문제 푸는데 15분 정도밖에 안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100분 중에서 15분 여기 쓰고 그 나머지를 공통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번째까지 구하라는 애들은 그냥 100번째까지 다 써요. 네. 근데 미적분 하는 애들은 미적분 푸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통을 좀 최대한 정확하게 빠르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예전에 그 정답률이 11% 정도 되는 게 9번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9번에. 그러던 애들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는 난이도가 수능 이제 1등 컷이 좀 낮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그 짝수형 수학이 5번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도 그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아이들 모의고사 볼 때 1번하고 14번 사이에 5를 연달아 7 들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상한데? 그런 거죠. 아니 확신을 가지면 해. 13번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연속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하니까 애들이 그냥 자신 있는 애들은 그냥 해요. 근데 하다가 뭐 나중에 돌아봐서 찍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5번이 이렇게 많아. 5번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애들한테 훈련을 해줘요. 짝수 번호하고 홀수 번호는 수험 번호 뒷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짝벌인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 드는 것이 좀, 올해는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올해는 그게 없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것까지 이제 심지어 훈련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뭐 필적 확인도 다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행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수원 선택, 공통 선택자와 미적분하고 하는데요. 방학 동안에 수원하고 수투 개념 설명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설명을 합니다. 이제 없어요. 방학 때 이게 뭐 뒤쪽에서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설명을 이제 꼼꼼하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오면 요거까지 이제 세세하게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까지 꼼꼼하게 얘기하고, 미적분 선택자는 이 미적분을 한번 다 끝내야 돼요. 끝내는데 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하 확통 선택자들은 아직 뭐 수능하고 다 배운 애들도 많기 때문에 얘 한 번, 공통 수원 한 번, 수투 한 번 하지만 미적분은 이제 미적분 선택자 애들은 방학권에 좀 2번을 진행합니다. 네. 교재는 여기 이제 미적분은 이제 공식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교과 외적인 것도 있어야 돼서 이 미적분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뭐 구구단 처음 외워보는 것처럼 이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계속 테스트를 봐요. 외워오라고 해도 잘 외워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미적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건 이제 내신 대비도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내신 대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난 그냥 현역애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졸업사진 찍는다고
뭐 가고 모의고사도 또 보고 뭐 여러 가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만점대 나오는 거 보면 잘하는 겁니다. 네, 하는 애들. 그래서 이제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계속 틀린 것들을 저희가 방학 때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A라는 학생이 뭐가 틀린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몇 번 틀렸는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들 모의고사 본 거라든지 다 해서 틀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틀린 거를 아이들한테 뭐 이 아이는 맞았는데 이 아이는 틀렸다. 아니에요. 그냥 공통적으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제가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테스트 보고 그래서 해서 수업을 좀 저희가 이제 테스트 딱 미적분이라든지 확통이라든지 공통이라든지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한 2, 30분 더 시간을 넣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수업이 10시 반이면 아이들한테 10시 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거 딱 보게끔 딱 시간제에서 딱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때 이제 방학 동안에 그 진행하고요. 아이들이 뭐 수능 이후에 뭐 시간이 많다고 막 그런데 이때 여름방학 딱 되고 구평 딱 보면요. 시간 금방 갑니다. 네. 수시 원서 쓰고 어디 쓰고 하는데 논술하는 애들이 있어요. 논술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번에 뭐 논술 최저 못 맞춰서 못 가는 애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 부흥고 학생이 얘기하기로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얘기하는 이번에 그 의대 쓴 전교 1등 아이도 못 맞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외고 애들이 이제 올라가는 애들도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학교에서 지금 난리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저를 못 맞췄어. 네. 그러니까는 영어가 이렇게 어렵다, 믿었던 영어가 어렵다 보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이 저 얘기해서 봤더니 수업을 왜 이렇게 잘 봤냐니까. 선생님, 그냥 중국 다 나오는데요. 네. 그냥 84점 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럼 왜 그러니까? 아니 딱 틀린 거만 딱 틀렸어요. 그래서 몇 점이야? 88점 1등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같은 지문을 나와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지문이 나왔대요. 같은 지문이 나와도 이게 전체적인 지문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물어보는 게 다르니까 애들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뭐 이게 같은 문제인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문장이나 저 문장이나 똑같은 문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저는 수학을 최저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맞춰가지고 가는 애들도 있는데 최저 못 맞추는데 논술을 먼저 준비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2등급 이내에 오지 않으면 수학은 2등급 이내에 오지 않으면 논술 가서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래서 아니 논술에서 간대. 그럼 최저 없는 데를 가냐? 최저 없는 데는 대학이 정시로 가도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간다? 근데 2등급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논술도 해야지.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두 마리를 토끼를 못 잡아요. 그래서 수능 끝난 이후 해도 된다. 내가 최저 합격했는지는 알고 해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대하고 이제 중대 논술 보러 갔다 온 애들이 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는 그냥 뭐 전혀 이제 제가 못 다니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은 사실 말을 되게 잘 들었어요. 몇 시에 와라 하면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진행한다 하고 뭐 지각했냐 안 했냐 이런 전화도 안 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야 니네 내가 시험 보고 나서 되게 궁금한데 야 몇 점이냐 어떻게 물어보기 그렇다. 그러니 시험 보고 나서 나한테 보내라. 가천점표를 보내라. 다 보냈어요. 다 보냈더라고요. 수업만 보내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다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희 아까 실장님 있죠? 실장님 가지고 원서를 이 정도면 어디 써야 되겠다. 얘 최저 못 맞출 것 같은데 뭐 할 건데 다 합니다. 제가 3학년 애들하고 다른 애들도 저희 실장님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데 수시 쓸 때 있잖아요. 수시 쓸 때도 학교에서 먼저 조사해오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조사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잘 못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추천을 해줘요. 여기 성결대인가 안양이 있어요. 안양대하고 성결대가 있으면 성결대가 안양대가 더 높습니다. 정시 성적도. 근데 성결대가요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신이 뭐 3점대 있는 애들도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보니 그 학교장 추천 있잖아요. 이 아이한테 먼저 전달한대. 할 거니까
저는 정시 써서 수시 여기 안 쓸 건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탄대요. 그럼 해? 성별 써. 그래서 거기에 엄청 물린 거예요. 그래서 성별대가 뜻하지 않게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잘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 실장님은 애들이 수시를 쓴다. 그러면 너 학생부 가져와. 그러면 어디 가고 싶냐, 어디까지 가고 싶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찾아줘요. 이 아이에 맞는 전형이. 생기부까지 보고선 이 아이 여기 썼으면 여기 썼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엄마랑 부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얘기해보고 하라. 그럼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얘기한 걸 또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해요. 그래서 다 찾아주고 다 해주는데 그 대치동 그런 데 가면 먼저 시간당 얼마 하면서 찾아가지고 왔냐 안 했냐 그러면 이거 돼야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점수에서도 정시에서도 가능하다고 설정을 할 때도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받아보시고 3월 저희가 이제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사실 이제 11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진행하면 좋은데 이제 10월 모의고사를 봐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제 상담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내신 더 올려야 될 거면 언제 더 올리고 모의고사 오면은 이거고 그럼 너가 모의고사를 봐서 이 수시를 쓸 대학보다 잘 가면 정시고 그러지 않으면 수시다. 그렇게 하지. 나는 뭐 내신 정도 안 나오니까 수시? 정시?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내신 대비하면서도 그 수원 수투도 내신 대비를 A, B, C를 해서 심화 수학을 해요. 다 EBS 그거거든요. A, B, C, D를 해서 등급은 나오지 않는데 그거 하면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애들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재수하는 애들은 그냥 6월달, 7월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시험 대비가 되니까 시험 대비 때 뭐 미적분이라든지 그 과목을 되게 또 깊게 이제 빡세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긴장감도 있고 와야 되는데 세상 애들은 그냥 더우니까 여름이구나 좀 이제 가을이근데 그렇게 좀 생각한다는 애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고요. 모의고사하고 아이들 계속 이제 약속 진행합니다. 시간표는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시간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이들이랑 좀 조율을 해야 돼요. 그 모의고사가 뭐 국어든 뭐 영어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근데 그 보니까는 이제 뭐 폼 해가지고 구글 폼 해가지고 번호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이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수학은 제일 길잖아요. 100분이긴 한데 아이들 다 같이 앉혀서 진행을 합니다. 해서 제가 이제 감독을 해요. 그리고 종도 예비 정도 치고 시작 정도 치고 예비 정도 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풀이한 거라든지 이런 거 보고 좀 이 시간대는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좀 빨리 가야 된다. 근데 앞에 알 것 같은데 넘어가고 다른 거 뒤인 거 시끄럽다 해라 하면서 진행하면서 100분 동안 아이들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풀이를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뭐 모르겠어요. 내가 타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해설지 주고선 개별 몇 개 지도만 하면 되는데 이 수학이라는 것은 맞았어도 어떻게 정확하게 풀이를 맞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시간들은 아이들이랑 좀 해야 돼요. 왜냐면 100분하고 풀이가 2시간을 갑니다. 풀이가 2시간을 가고 만약에 뭐 B라는 학생들이 너무 쉬운 거 틀렸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거가 있다면 남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방학 동안에 이 모의고사를 좀 진행해 놔야지 아이들이 3월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저는 제일 좋은 시간대는 이 수능 시간표 때 10시 40분 이때 아침에 딱 보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저희 이제 아이들 자습
하는 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획으로는 이제 아이들 이제 수시 발표가 이제 다음 주에 날 거고요. 그리고 정시도 이제 나면은 그거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아이들이랑 요번에 이제 졸업해서 대학 간 아이들이랑 궁금한 것들이 저희랑 얘기 못하는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토크식으로 졸업생 요번에 대학 간 애들 졸업생 애들 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고 2, 3학년 애들을 모아놓고선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해라라고 해서 조금 그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물어보는 게 내가 끝나서 물어보는 거 뭐냐니까 아니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놀라고 얘기했는데요. 야, 씨 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공부하라고 얘기해야지. 저 놀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끝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놀아라. 놀다가 아씨 내가 너무 많이 노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양심이 찔릴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라. 그러다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줄다 보면 계속 공부하게 될 거다. 어떻게 계속 앉아서 공부 못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엉덩이 무거운 애들이 잘해요. 그래서 뭐 진행을 했고요. 뭐 확인서는 뭐 아이들 저희가 다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 후기가 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간 아이가 있어요. 평촌고등학교 3학년인데 흥촌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13명이 공군사관학교를 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육사는 가기 싫고 네. 해사는 또 나가야 되니까 싫고 그나마 나중에 나면 조종사를 한번 하는 거 어떨까 해서 공군사관학교를 썼는데 1차 시험 13명 중에 1차 시험을 한 명만 붙었어요. 네, 한 명만. 그러니까 평촌고가 시험이 사실 아이들을 좀 우물 아래 가다 놓는 것들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프린트 나눠줘서 거기서 내요. 그러니까 애들 그것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중에는 한 명이 그 아이가 저랑 다니거든요. 네, 그 아이가 저희 학원에 다녀서 이제 공사를 갔는데 그 아이가 13명 중에 자기 혼자 붙었다고 저도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냐니까 선생님 걔들 내신이 사관학교는요 좀 제가 3학년 아이들 중에 사관학교 추천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신이 한 3점 얼마고 4점 초반인데 국어 영어 성적이 좀 잘 나와요. 그러면 수학만 좀 잘 나오면 되니까 왜냐면 내신이 크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한 4.5에서 4까지 되어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렇게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했냐니까 저는 그때 이것만 하지 말라 그래서 뭐 숙제를 하고 왜냐면 저희가 시험들이 교재 나오면 거기 다 수능 특강 걔네들 나눠준 프린트를 다 집어넣거든요. 그럼 이걸만 해도 그게 지도가 되는데 왜 너 그거만 하려고 하냐 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잘했고 그래서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이제 예비 전에 수능 보기 전에 워밍업 한다고 이제 썼어요. 육사 썼는데요. 300점 만점에 270점 맞을 거예요. 네. 그러더니 너 갈 거냐 안 갈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육사 쓸 거 그랬어요. 공사 쓸 거 그랬다. 근데 이번에도 뭐 수학 잘 맞아서 중대 이상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일지를 쓴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뭐 질문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이제 문과인 학생들은 이것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하고 과학하고 입시를 했어야 되는데 입시 하시는 분들이 더 먼저 입시하고 수학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과탐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탐 선택자가 뭐 사탐만 하는 데를 있잖아요. 뭐 외고라든지 아니면 사탐만 문과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이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